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무역관 스페셜리스트 김명주입니다. 서울푸드 웹이나 K푸드 세계로 진출 전략 사업 주제에 관련하여 네덜란드가 EU 주요 식품 산업 국가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되어 이번 기회에 네덜란드 식품 시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브리핑 내용은 통계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료를 해석하여 설명해 드리는 방식보다는 네덜란드에서 10년간 바이오로 한국 식품을 전문으로 수입 통관하여 여러 EU 국가에 수출 판매했던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 네덜란드의 수입 수출, 유통에 따른 유럽 판매 시장의 변화를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해 드림으로써 네덜란드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통해 전체적인 유럽 식품 시장 수출 중대 방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K푸드 세계로 진출 전략 네덜란드 주제는 유럽 중개무역 강국 네덜란드를 이해하면 유럽 진출이 보인다로 해당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첫 번째, 한국 농식품 수출 유럽 1위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로 EU 국가 중 네덜란드가 작은 국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식품 수출량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겠으며 두 번째, 네덜란드와 유럽의 식품 시장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비드19로 인한 현 상황과 앞으로의 수출 중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농식품 유럽 수출 1위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 식품 수입의 통로 EU 물류의 허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EU 국가 중에서도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EU 물류의 허브라고 불립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 최대 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항만으로 서유럽의 핵심 산업 경제지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에게 최적의 장소로 꼽히며 세계 최고의 항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만에 이어 스키폴 공항을 통한 항공 운송과 전 유럽 대륙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내륙 운송까지 네덜란드는 모든 면에서 물류 및 유통 사업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제인 식품의 경우 다른 수출 품목에 비하여 유통기한이 짧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보다 빠른 운송과 전문적인 수입 통관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모든 면에서 네덜란드는 식품 수출에 있어 최적의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덜란드 물류의 강점을 수입 측면과 수출 측면에서 각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입 측면으로 로테르담 항구와 스키폴 공항을 통해 해상, 항공 모든 부분에서 EU 물류의 허브라고 불리는 네덜란드는 이 명성에 걸맞게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른 빠른 처리와 전문성으로 EU 국가 중에서도 수입 물류 통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식품의 특성상 세관 검사 시 추가 서류가 요청된다거나 원본 서류가 오고 가야 하는 검역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관의 협조적이고 빠른 업무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이상 컨테이너가 항구에 묶이게 된다든지 다시 본국으로 회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식품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품목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세관의 경우 물류 강국답게 주변 타 국가와 비교하여 수입, 수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며 합리적이고 협조적으로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주변 EU 국가의 수입업체들도 내륙 운송이 추가되더라도 보다 안전하고 빠른 통관이 필요한 경우 네덜란드를 통한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출 측면으로 네덜란드는 물류 강국답게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까지 지리적으로
내륙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U 대륙 내 물리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동성과 경쟁력 있는 운송료를 바탕으로 대륙 내 27개의 EU 국가에 보다 넓게 식품 판매가 가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륙 운송의 장점을 활용하여 유럽의 다양한 식품 수출입 업체들이 본사를 네덜란드에 두고 수입 통관 후 제품을 전 유럽 국가로 재수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 수출입 업체들은 네덜란드 내에 수입된 다양한 제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여 EU 국가 대상으로 판매할 품목의 다양화 작업을 합니다. 한국식품은 한국식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수출입 업체 외에 이런 현지 다양한 식품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매되어 EU 국가 내 여러 다양한 채널로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유통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네덜란드 유럽 식품 시장의 변화. 꾸준한 10년의 노력, 유럽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자리를 찾다. 첫 번째, 유럽 식품 시장의 변화로 한국 식품이 아시아 코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특히 식품에 있어서 제품이 시장에 정착하는 데 오랜 인내가 필요한 시장으로 10년 넘게 현지 식품 바이어들은 직수입이 아닌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이 운영하는 식품 수입 업체를 통해서만 주로 한국 식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비록 현지 식품 바이어들이 구매하는 물량은 적었지만 오랜 기간 한국 식품을 취급하면서 유럽 내 한국 식품의 판매 가능성을 장기간 테스트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약 2, 3년 전부터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판매 물량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서서히 기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수출해온 한국산 김치를 비롯 떡, 버섯과 같은 신선 제품부터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유럽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매운 라면, 가공식품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 중 하나로 이젠 한국 식품이 구색 상품이 아닌 필수 상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 현지 바이어의 한국 식품 직수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점입니다. 그동안 내수 시장 수요가 큰 한국 식품의 특성상 유럽 시장은 수출 물량도 많지 않고 수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먼저 나서서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럽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수출화 준비 부족으로 직수입보다 유럽 내 한국 식품 수입 업체를 통해 몇 가지 주요 상품만을 소극적으로 구매해왔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한국의 크고 작은 식품 수출 업체들은 유럽의 한국계 식품 수입 업체에 제품 판매 권한을 주어 직접 영업을 하기보다는 해당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업 판매를 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 그동안 꾸준하게 판매된 한국 식품이 자리를 잡아 어느 정도 안정된 판매량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식품 구매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어의 직수출 요청이 늘어나면서 한국 식품업체들은 이전 간접적 영업 방식에서 직접 영업하고 수출하는 방향으로 방식을 전환하여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출용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 관련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이전보다 유럽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시장은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식품 수출 주요 타겟 국가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현재는 새로운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신시장으로 한국의 많은 식품 수출 업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코비드19로 인한 현 상황과 앞으로의 수출 증대 방안. 위기를 기회로.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위기를 수출로 이끌다. 첫째로 코비드19로 인한 현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주변 국가의 상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많은 유럽 주요 방송 매체에 한국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고 또 긍정적인 방향의 내용이 방송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알리는 홍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식품을 알리기 위해 우리 정부와 많은 식품 업체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인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들이 최근 아시아 코너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지만 사실 한국 그리고 한국 음식을 아는 유럽인들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아 한국 식품을 판매하기 전 한국에 대한 소개와 관심을 이끌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바이어들로부터 코비드19 한국 관련 뉴스를 통해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체계적이며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이는 한국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 주변 국가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봄으로써 수출 중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식품 수출 경쟁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코비드19 피해로 인한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식품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중국 그리고 일본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식품의 문의 또한 최근 많아져 유럽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았던 일본 식품이 아시아 코너에 주를 이루었던 이전과 달리 최근 그 관심이 한국 식품으로 많이 전향되어지고 있어 주변국의 상황을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 식품 수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중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럽 식품 규정에 대한 이해와 유럽 수출용 제품의 개발입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한국 식품 수출 중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매우 뚜렷합니다. 그동안 한국 식품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인 유럽 수출용 제품 개발이 수출 중대의 해답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좋더라도 유럽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 제품은 유럽 국가로 수출 및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식품 생산부터 유럽 식품 규정에 허가된 성분과 재료를 사용하여 EU 전용 레시피를 만들고 현지 소비자를 타겟팅한 유럽형 제품 디자인까지 수출용 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본 작업이 한국 식품 수출 중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식품의 유럽 수출화 준비에 있어 제품 생산 및 수출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용 제품의 디자인 측면에서는 제품 포장 언어를 현지 언어로 변경하고 식품의 특징을 살려 외국인들이 제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디자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출용 디자인의 예시로 내수용 조미김과 수출용 조미김의 제품 포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수출용 제품의 경우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제품명을 영어 그리고 현지 언어로 변경하여 디자인하였고, 특히 조미김을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내수용은 조미김 그대로의 사진을 사용한 반면 수출용 제품은 밥을 김에 싸먹는 느낌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조미김을 잘 모르는 외국인 소비자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의 현지화는 유럽 식품 판매 규정에 따르면 필수가 아닌 충족 요건이기 때문에 내수 제품에 추가 정보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극적인 판매에 그치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식품 판매 규정을 준수한 제품 정보 라벨 제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 전용 제품이 아닌 내수 제품도 수출은 가능하지만 제품 성분 및 영양 정보와 알레르기 성분 등 유럽 식품 판매 규정상 제품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정보 라벨, 즉 에티켓이 필수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제품이 여러 EU 국가에서 판매될 경우 판매될 국가의 언어가 모두 에티켓 정보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의 경우에도 한국과 유럽의 인증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된 인증은 무효하며 유럽 수출용 제품을 개발 시에는 유럽 인증 등록 절차를 거쳐 유럽 인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럽 식품 안전 규정에 맞춘 수출용 제품 개발입니다. 유럽 식품 안전 규정에 따라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의 허가 기준 및 식품 첨가물 안전 허용 수치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제품 성분의 세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멸치 액젓 생산 시 그 숙성 조건에 따라 히스타민 성분이 생성되는데 한국의 히스타민 허용 수치에 비해 유럽의 허용 수치가 매우 낮아 대상 청정원의 경우 유럽 식품 안전규정 허용치에 맞춰 제품 생산 시 히스타민 성분을 낮춘 유럽 수출 전용 멸치 액젓을 따로 생산하여 현재 여러 유럽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용 제품 개발 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유럽 식품 규정에 맞춰 한국 식품 업체에서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 유럽 각국마다 식품 규정에 맞춰 품질 관리 및 컨설팅을 해주는 식품 매니지먼트 업체들이 있어 이런 고민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EU 공통 식품 규정 외에 각 국가에서 추가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타겟 유럽 국가의 현지 전문 식품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 각국에 맞춰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유럽 수출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한국 식품 수출 증대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 수입 관련하여 저희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홈페이지에 암스테르담 무역관에서 2020년 5월에 작성한 네덜란드 식품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네덜란드 및 유럽 식품 판매 상황과 수출 규정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양한 유럽 식품 업체의 물류기지가 네덜란드에 위치하여 한국 식품이 네덜란드로 수출되어 다시 전 유럽으로 유통 판매되는 구조로 한국 식품이 여러 EU 국가 중에서도 네덜란드로 많이 수출되어지고 있으며 최근 한국 식품의 판매량이 상승하여 현지 바이어들의 직수출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식품 수출 업체들도 유럽 시장 영업에 이전보다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로 인한 주변국의 상황을 잘 주시하여 유럽 바이어의 요청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 식품 규정에 맞춘 수출 전용 제품 개발을 통해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한국 식품 수출 증대를 이뤄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로써 2020 서울푸드 웹이나 K푸드 세계로 진출 전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사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